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화학을 책임지는 화학의 손은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이 여러분과 선생님과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이온결합에 대한 내용들, 자, 문제풀이 마무리하고요. 자, 선생님이 3단원을 시작하면서 우리 키워드로 꼽았던 또 다른 내용이죠. 바로 공유결합에 대한 내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혹시 우리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자, 처음에 강의를 소개하면서 선생님이 화학원을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바로 그쵸, 개념이요. 자, 아무리 문제 푸는 거를 한다고 해도요, 사실 그 내용 안에는 모두 개념이 숨어 있는 거고요. 개념을 모르면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여러분이 해결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개념이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개념 복습 철저히 하신 다음에 문제 미리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풀어왔던 이온결합에 관련된 문제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먼저 살펴볼 문제요. 실력 향상 문제 15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실력 향상 문제 15번 문제 어떤 문제였는지 살펴봤더니 자, 원자 A에서 C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이 전자 배치 우리 언제 공부했었죠? 그쵸, 우리 2단원에서 여러분 아마 오비탈 공부하고요. 전자 배치 해보셨을 거예요. 자, 전자 배치되어 있는 우리 A부터 살펴봤더니 전자가 총 3개가 오비탈에 배치가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원자예요. 전자가 3개다라는 건 양성자도 몇 개? 양성자도 3개다. 그쵸? 자, 양성자 3개니까 원자 번호 3번이죠. 자, 우리 3번 원자 누구였는지 기억을 좀 해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리튬이라고 하는 원자였습니다. 자, 금속 원자라고 하는 거네요. 자, 우리 두 번째 B 살펴볼게요. 자, B는 총 1S에 2개, 2S에 2개, 2P에 4개, 8개의 전자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전자가 8개라는 말은 다시 한번 양성자 몇 개? 8개. 원자 번호 몇 번? 8번. 자, 원자 번호 8번인 원소 산소죠. 네. 자, 산소라고 하는 애들은요. 네, 비금속 원소였어요. 자, 그럼 C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총 전자가 9개가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자, 양성자도 9개였겠구나. 원자 번호 9번 플로우린이구나. 자, 우리 플로우린도요. 역시 비금속 원소죠. 자, 이렇게 우리가 A, B, C를 찾아봤는데요. 자, 우리 문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결합을 하는 물질을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3가지 물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온 결합 물질을 찾아보세요 라는 것. 자, 우리 이온 결합이란 이라고 여러분께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쵸?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중에서 금속이라고 되는 애 리튬 하나 있었죠. 자, 리튬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원자과 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는 전자 하나만 잃어버려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양이온이 될 수 있었어요. 자, 우리 B라고 하는 애는요. 전자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네요. 그럼 몇 개 더 받아야 옥텟 규칙 만족 가능하다? 2개 더 받으면 될 것 같죠? 그래서 2개 받아서 이가 음이온. 자, 플로우린은 자, 원자과 전자가 총 7개 있으니까 몇 개만 더 받자. 하나만 더 받읍시다. 자, 하나 더 받으면요. 그쵸? 하나 더 받았어요. 1가 음이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속 양이온, 비금속 음이온 잘 결합을 해서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기억 먼저 볼게요. A to B. 금속 양이온 2개, 비금속 음이온 하나. 얘네들 그럼 이온 결합 물질 가능하겠죠? 그래요. 자, 니은 볼게요. 자, BC2. 근데 B 산소고요. C 플로우린 둘 다 비금속 원소였습니다. 아직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고요. 우리 이번 시간 뒤쪽에서 공부하겠지만 얘네들은 바로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결합을 할 때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이온 결합은 아닌 거네요. 자, 그럼 디귿 살펴볼게요. 디귿 AC.
자, 금속 양이온, 비금속 음이온,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 1대1로 결합하면 되겠더라. 자, 이런 애들이 이온 결합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은요, 금속 양이온, 비금속 음이온이 정기적인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는 기억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랑 이번 시간에 처음 푸는 문제여서 선생님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이온 결합이 어떤 결합이었는지 다시 이렇게 기억이 떠오르셨나요? 바로 그 내용들을 이용해서 나머지 문제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16번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자, 16번 문제도 봤더니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네 가지 이온의 전자 배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단원에서 했던 그 전자 배치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15번 문제에서는요, 전자 배치,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줬죠. 네, 지금 달라지는 거 딱 하나. 이온의 전자 배치입니다. 자, 우리 이온이라고 하는 애는 전자를 받거나 잃어서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얘네들이 이온이 되기 전에, 전자를 잃거나 얻기 전에, 즉 원자일 때 전자 배치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A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A는요, 1가 양이온이래요. 자,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전자 몇 개 잃어버렸다? 그쵸, 하나 잃어버렸다. 자, 그렇다면 원자 상태일 때는 전자 하나 더 많은 상태이겠네요. 자, 지금 전자 하나 잃어버려서 총 10개의 전자였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 다시 받아오면요, 하나 늘어나야 돼요. 어디에? 그쵸. 이 2p 오비탈까지 다 찼으니까 3s 오비탈에 하나가 존재했었겠죠. 자, 그러면 결국 A라고 하는 애는요, 총 전자가 11개 있는, 즉 양성자가 11개 있는 원자 번호 11번이 나트륨 원자였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볼만 하시죠? 자, 그럼 B도 해볼까요? 자, B 2가 양이온. 전자 몇 개 잃어버렸다? 2개 잃어버렸다. 자, 그럼 2개 잃어버리기 전의 상태. 자, 그럼 다시 2개 받아와야겠네. 어디에 받아오자? 자, 2p까지 다 찼으니까 3s 오비탈에 전자 2개 받아오자. 그럼 총 전자 몇 개? 총 전자 12개, 양성자 12개, 원자 번호 12번, 마그네슘. 자, 이번엔 C 볼게요. 이번에는요, 음이온이네요. 자, 음이온이라고 하는 애는요, 오히려 전자를 받아온 애죠. 그렇다면 원자로 되려면 전자를 잃어야겠네요. 자, 몇 개 잃어버리자? 1가 음이온이니까 전자 하나만 버려봅시다. 자, 2p 오비탈에서 전자를 하나 버리고 나면 자, 2p 오비탈에 전자가 5개 남아있는 상태. 자, 그러면 얘네들은 원래는 전자가 총 9개가 있었겠네. 양성자 9개, 원자 번호 9번, 플로우리. 자, D도 볼게요. 1가 음이온이에요. 역시 전자 하나 받아왔어요. 그럼 우리 원자 상태를 알고 싶으면 하나 그냥 버립시다. 자, 원래대로 돌아가 볼게요. 어디에서 버려요? 가장 바깥쪽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하나 버리게 되면 3p 오비탈, 자, 전자 5개로 바뀌겠네. 그러면 총 전자 17개, 양성자 17개, 원자 번호 17번 바로 염소 원자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A, B, C, D를 다 찾아냈으니까 이제 보기도 확인될 것 같아요. 한번 보기 같이 살펴볼게요. 기억, A과 D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여러분, 같은 주기라고 하는 거는 전자 껍질이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A와 D 한번 살펴보면 A, 가장 바깥쪽 껍질, 세 번째 껍질. D라고 하는 애, 가장 바깥쪽 껍질 몇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이죠.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장 바깥쪽에 세 번째 껍질이 있는 총 전자 껍질 3개씩 가지고 있는 3주기 원소였습니다. 자, 우리 니은 볼게요. C와 D는 같은 쪽의 원소이다. 여러분, 우리 같은 쪽이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무엇이 같아야 된다? 그쵸, 바로 원자과 전자수. 얘네들이 같아야 돼요. 자, 근데 우리 C를 보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가장 바깥쪽 껍질이 두 번째 껍질이죠. 자, ES의 전자 2개, EP에 5개, 총 7개. 우리 디귿 보시면 세 번째 껍질이 가장 바깥쪽 껍질인데 S오비탈에 2개, P오비탈에 5개, 총 7개의 전자. 원자과 전자수가 똑같네. 그러니까 얘네도 같은 쪽의 원소입니다. 네, 니은도 맞는 보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디귿 살펴볼게요. 자, B2+와 C1가 음이온은 자, 이온 결합을 형성합니다.
맞죠? 금속 양이온, 비금속 음이온, 이온 결합은 형성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결합을 형성할 때 항상 선생님이 개념할 때 이렇게 큰 글씨로 적어드렸던 전기적 중성을 만족해야 된다.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얘네가 전기적 중성을 만족하려면 이가 양이온이 하나 있을 때 일가 음이온이 몇 개 있어야 더해야 0? 그쵸. 하나 있을 때 2개 있어야, 즉 B, C2 요런 비율로 결합을 해야 전기적 중성을 만족할 수 있겠더라. 자, 그런데 얘네들은 B2C. 어머나. 네. 앞에 이온 결합이다 라는 말은 맞는 표현이었지만 전기적 중성을 만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디귿이 틀린 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기억 니은, 즉 3번 답으로 체크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해볼만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실력 향상 문제, 마지막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자, 역시 이번에도 전자 배치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근데 선생님이랑 살펴본 15번, 16번은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했다면 17번 좀 달라진 거. 그쵸. 우리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공부했던 K 껍질, L 껍질, M 껍질 이렇게 껍질 자체 전자 배치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접근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어떻게 접근할지 볼게요. 자, 우리 원자 A, 전자가 K 껍질에 하나. 자, 그럼 양성자도 몇 개? 하나. 그쵸. 원자 번호 1번 누구? 수소입니다. 자, 우리 B 살펴볼까요? B,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6개, 총 8개의 전자. 양성자도 8개, 원자 번호 8번. 그럼 누구겠어요? 산소죠. 자, 그럼 C 볼까요? 2개, 8개, 1개, 총 전자 몇 개? 11개. 양성자 11개, 원자 번호 11번 누구? 나트륨. 자, D는요. 2개, 8개, 7개, 전자 17개, 양성자 17개, 원자 번호 17번 누구였죠? 그쵸. 얘네들 바로 염소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A, B, C, D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보기 확인할 준비가 된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기억, 화합물 A to B를 전기 분해하면, 자, 우리 A가 누구? 수소. B가 누구? 산소였습니다. 자, A to B, 즉 H2O를 전기 분해해 봅시다. 자, 우리 H2O를 전기 분해하면요. 이거 선생님이랑 개념에서도 몇 번 써봤고 내신 문제에서도 공부해봤고 그리고 우리 실력 향상 문제 앞부분에서 전기 분해할 때도 해봤죠. 어떻게 전기 분해된다고요? 화합물이 그쵸. 원소로 쪼개지는 거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이거를 우리가 전기 분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수소가 마이너스 극에서 나왔고요. 그쵸. 산소가 플러스 극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플러스 극에서 생성되는 기체, 산소 기체는요. A2가 아니라 B2가 돼야겠네. 그래서 기억이 틀린 보기. 자, 이음 볼게요. A와 D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 A와 D는요. 수소와 염소입니다. 수소와 염소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은요. HCl이라고 하는 염화수소예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있는 게 니은 보기인데요. 자, 여러분 니은 아마 풀기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 사실은 요 물질은 선생님이랑 아직 다루지는 않았거든요. 뒤쪽에 가서 같이 볼 거예요. 그냥 오늘 선생님이랑 요 문제 풀 때는 저런 애가 있구나. 요 정도만 일단 구경만 해두는 걸로 할게요. 자, 어떤 애냐면 얘 염화수소라고 하는 거는요. 비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선생님이랑 15번 문제 풀면서 설명해 드렸는데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면 무슨 결합을 한다? 그쵸. 사실은 공유 결합을 하는 물질이에요. 자, 공유 결합. 우리 아직 안 했으니까 조금 어려운 거예요. 자, 공유결합을 하는 물질인데, 자, 대부분의 공유결합을 하는 물질, 뭐 설탕, 포도당 이런 애들은요, 수용액 속에서도 이온이 형성되지 않아 전기전도성이 있다 없다? 그쵸, 전기전도성이 없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얘네는 예외예요. 어떻게 되냐면요, 얘네들을 수용액 상태로 녹이게 되면, 자,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쪼개집니다. 우리가 이걸 세 글자 이온화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분명히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그런데 다른 애들과는 예외적으로 양이온, 음이온으로 쪼개진다고요. 그러면 우리 수용액 속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으면 마이너스 극 쪽으로는 수소이온이 끌려가면 되고 플러스 극 쪽으로는 염화이온이 끌려가면 되겠네. 즉 이온이 이동 가능합니다.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는 보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선생님과 다루지 않았던 물질이고요. 그래서 아마 푸는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냥 오늘은 이런 물질이 있구나 정도로만 구경하고 넘어갑시다. 니은.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디귿 B와 C는 즉 산소와 나트륨은 화합물 B2C를 형성한다. 자, 산소 비금속 원소죠. 나트륨 금속 원소예요. 자,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요. 즉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던 전자 하나를 버리면서 양이온이 되고요. 산소라고 하는 애들은요. 비금속 원소니까 음이온이 돼야죠.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몇 개 만족하자. 2개, 8개 만족하자. 그래서 2개만 더 받아옵시다. 그래서 이가 음이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양이온, 음이온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온 결합 물질, 오케이, 네, 만들어질 텐데요. 자, 전기적 중성을 만족하려면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몇 대 몇으로 결합을 합시다. 얘네 2개, 얘네 하나 결합을 해야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겠네. 그래서 Na2O. 자, 요렇게 결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트륨이 C였고요. 자, 산소가 B였으니까 C2B. 즉 C가 더 많이 존재해야 되는데 역시 보시면 B2C라고 잘못 나와 있죠. 그래서 디귿이 틀린 보기. 그래서 지금은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는 맞는 보기는 니은밖에 없었어요. 자, 지금 니은이라고 하는 애들 잘 봐주시며 우리 뒤쪽에서 공인결합할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실력 향상 문제였습니다. 풀어볼만 하셨어요? 자, 이제 선생님이랑 신수능, 문제 열기 이런 거 볼 건데, 신유형 수능 열기 문제를 볼 텐데요. 느낌이 좀 오죠? 유형, 신유형. 그것만 봐도 어려울 것 같은데, 수능이래요. 자, 실제 수능에서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어떤 형태로 다뤄지는지 같이 볼 텐데요. 자, 미리 선생님이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1, 2, 3, 4단원 중에서 한 부분만 딱 뽑아서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전 범위를 다 공부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고요.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씩 섞게 돼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번에 볼 신유형 수능 열기 문제에서도요. 아직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도 조금씩 내용이 다뤄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은 선생님이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아직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구경합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런 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같이 할 거구나 라고 좀 프리뷰 형식으로 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유형 수능 열기. 자, 문제입니다. 자, 다행히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많이 보아왔던 문제네요. 자, 표는 3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자, 첫 번째, 고체에다가 전원장치를 연결을 하고, 자, 여기에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지 보고 있어요. 이거 즉, 고체의 전기전도성을 확인하는 실험이죠. 자, 나는 어떻게 했냐면, 물질을 고체 상태를 액체 상태로 녹였네요. 우리가 고체가 액체로 바뀐 거 용융액이라고 했습니다. 이 액체 상태에서 역시 전기가 통하는지 확인하는 실험. 다는 뭐냐면 이번엔 그 물질을 물에다 녹였어요. 수용액을 만들었고요. 그 수용액에서 전기가 통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고체, 용융액, 수용액에서 전기가 통하는지 확인하는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 문제 소금과 설탕을 구별할 수 있니? 물어보네요. 자, 우리 소금이라고 하는 애들은 NaCl, 나트륨과 염소, 금속, 양이온, 비금속,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이죠. 자, 우리 이온 결합 물질 생각해보면 고체일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그쵸? 이온들이 이동 가능한 용융액이나 수용액일 땐 전기가 통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일 때. 자, 그런데 우리 설탕은요,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죠. 얘네들 비금속 기름만 결합하고 있는 거 무슨 결합?
공유결합. 자,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애들은 고체든 용융행이든 수용행이든 자, 얘네들은 전극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이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쵸, 얘네들은 전기가 모두 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소금과 설탕을 비교하려면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실험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간은 두 물질 모두 전기가 안 통하니까 우리가 두 물질을 분류할 때 사용할 수 없죠. 근데 나와 달을 보시면요, 이온결합일 땐 전기가 통하지만 공유결합, 즉 설탕일 땐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서는 설탕과 소금을 구별할 수 있겠더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떤 거 고르면 돼요? 나, 다 5번 고르시면 되겠죠? 자, 요 정도 문제면 우리가 개념에서 했던 거 그대로 도입해보면 되겠네. 해보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자신감 가지고 이제 2번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자, 화합물 A2B와 그 화합물에다가 NaOH를 좀 녹인 다음에 얘네들을 전기분해하는 전기분해하는 장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얘네부터 볼게요. 자, A2B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아마 요거 조금 보면서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그림 선생님이랑 자주 안 보셨죠? 우리 아직 안 본 거예요. 뭐냐면 바로 공유결합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공유결합하는 거 우리 뒤쪽에서 하겠지만 이런 애들이 공유결합이다. 지금 들어두세요. 자, 어떤 거냐면요. 공유결합은 말 그대로 전자를 공유해서 만들어지는 결합입니다. 이제 좀 아실걸요? 어떤 원소들끼리 결합을 할 때 공유결합이 만들어진다? 그쵸. 비금속과 비금속이 전자쌍을 공유해서 만들어지는 결합이 공유결합이에요. 자,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보면 요 부분 보이세요? 요 부분 보면 자, 첫 번째 이 A라고 하는 원자와 A2B니까 A라고 하는 원자와 B라고 하는 원자가 서로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아서 여기를 우리 같이 공유하자라고 하고 있는 것. 이게 공유결합입니다. 그럼 우리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A라고 하는 원자가 전자 하나 내어놓고요. B라고 하는 원자도 전자 하나 내어놔서 이거를 같이 공유하자라고 하는 결합이 공유결합이에요. 되셨어요? 자, 그럼 우리 A라고 하는 애를 보면 A는 원래 껍질 하나에 전자 몇 개 가지고 있었다? 하나 있었다. 여러분, 전자 하나 있는 원소, 양성자도 하나, 원자 번호 몇 번? 1번, 누구죠? 수소입니다. 그래서 A가 바로 수소라고 하는 원자인 거예요. 자, 그럼 B 마저 볼게요. B라고 하는 애를 봤더니 일단 껍질은 2개죠. 그리고 수소와 공유결합을 하기 위해서 전자를 하나씩 사용을 했고요. 자, 나머지 전자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B라고 하는 애들은 껍질은 2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총 8개인 애네요. 여러분, 전자 8개, 원자번호 8번 원자죠. 자, 원자번호 8번 누구? 맞습니다. 바로 산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라고 하는 거, 얘네들은 H2O 물 분자의 구조를 나타내주고 있던 거예요. 자, 바로 그 물에다가 NaOH를 조금 녹인 후에 우리가 전기 분해를 해봤는데, 여러분 얘네 왜 녹인다고요? 그쵸. 우리 물 분해할 때, 자, 그냥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가 안 통하니까 전기를 통하게 할 수 있는 물질을 조금 넣자. 그래서 물에 용해돼서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 물질. 자, 요런 거 세 글자로 바로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해질을 넣어준 거예요. 자, 어떤 애들이 전해질로 사용이 가능했냐면요. 기억나시나요? 그쵸. 수용액 속에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쪼개질 수 있는 물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온결합 물질.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전해질로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분명히 이 물을 전기분해하기로 했어요. 자, 전기분해한다라는 건 화합물을 원소의 형태로 쪼개주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실험 결과가 이 그림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보자고요. 처음에는 아마 여기까지 물을 다 채웠을 거예요. 수용액을 다 채우고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빠방 걸어주고 났더니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더 많은 양의 기체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자, 더 많은 양의 기체가 채워져야 되니까 더 많은 공간이 필요했던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수소랑 산소가 2대 1의 비율로 만들어집니다. 어디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 수소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 자, 그럼 수소가 더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부피도 누가 더 크다? 수소가 더 크다. 그럼 더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이곳에 수소가 존재하고요. 그죠? 자, 여기엔 무엇이 존재한다? 산소가 존재하는구나.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선생님, 저는 아직 공유결합을 안 배웠으니까 얘네들을 공유결합을 쓰지 않고 해결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셔도 돼요. 어떻게 보냐면, 자, 우리가 정확히 A2B가 어떤 물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확실한 건 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는 A가 B보다 더 많아요. 그럼 얘네들을 원래대로 원소로 쪼갠다고 해도 어떤 애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A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자, 그럼 부피를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애가 누구일 것 같다? 얘네가 A일 것 같다. 그럼 나머지가 B가 되겠죠. 더 조금 나온 물질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우리 몇 분 후면 여러분 요 딱 구조 보면 쟤네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제 점점 감오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신유형 수능 열기 이렇게 일단 자료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료 해석을 해봤으니 이제 보기를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기억부터 볼게요. 자, 가에서 B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고 있다. 자, B 볼까요? 자, B는요, 원래는 전자가 8개였지만 수소와 전자를 하나씩 공유 결합을 하면서 마치 내 주변에 총 10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 10개, 원자 번호 10번 누구죠? 바로 네온 원자의 전자 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다. 오케이. 자, 니은 볼게요. 나의 플러스 극에서 형성되는 기체. 나의 플러스 극에서 지금 무슨 기체 나온다고요? 산소 기체 나오고요. 산소가 B였습니다. 그래서 B2 기체가 형성되고 있다. 네, 니은도 그래서 맞는 보기네요. 자, 그러면 D급 볼까요? 자, D급 나에서 자, NaOH는 수산화 나트륨은 이온 결합 물질이다. 방금 말씀드렸죠. 전해질로 사용하기 위해서 넣었고요. 전해질이라고 하는 애는 양이온,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이 많이 사용된다고요. 자, 어떻게 이온으로 쪼개지냐면, 자, 얘네들은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라고 하는 양이온,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디귿도 그쵸? 맞는 표현이더라. 자, 그래서 답은요, 우리 기억, 니은, 디귿 5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자, 요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자, 조금 어려웠지만 이미 개념에서 우리 물의 전기 분해를 해봤기 때문에 얘가 물이라고 하는 사실만 아신다면, 기억해내셨다면 아마 접근해 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혹시 아직 못했다, 겁먹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물질 X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X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봤대요. 자, 첫 번째 어떤 실험을 했냐면, 고체 상태에다가 자, 전기가 흐르는지 판단을 해봤더니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자, 우리 고체일 때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는 건 입자가 제자리 진동 운동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 극 또는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가는 애가 없었구나. 자, 여기까지. 하지만 아직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두 번째 정보. 이번에 고체를 가열을 해서 액체 상태, 용융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가 흐르는지 봤더니 전기가 흐른대요. 자, 여러분, 액체일 때 전기가 흐른다는 건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으로 누군가 이동하는 거죠. 마이너스 극 쪽으로는 양이온, 플러스 극 쪽으로는 음이온이 이동 가능하구나. 결국 이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이구나 라는 거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한 설명 한번 찾아볼게요. 자, 기억, 화합물이다. 그쵸? 금속 양이온, 비금속 음이온, 서로 다른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화합물입니다. 자, 니은 볼게요. 힘을 가하면 부서지기 쉽다. 빵! 힘 주면 그쵸. 우리 원래 결합하고 있던 층이 이온층이 미끄러지면서 같은 전하끼리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하면서 부서지기 쉽다 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개념 설명할 때 집에서 굵은 소금 한번 주먹으로 꽉 내려쳐서 부셔보세요 해봤을걸요. 네, 이온결합 물질은 단단하지만 힘을 줬을 때 부서지기 쉽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잘못된 거죠. 자, 우리 얘네들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온들이 차례차례 차곡차곡 쌓여있는 3차원 결정 구조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 분자라고 하는 애들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바로 원자와 원자, 비금속 원자, 비금속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애들과는 상관이 없는 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답은요, 기억과 디귿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온 결합이다 라고 하는 걸 실험적으로 확인을 하셨으면 기억, 니은, 디귿은 그냥 그 이온 결합의 성질을 묻고 있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어요. 근데 얘네들이 신유형 수능 열기로 이렇게 분류가 된 거는 선생님 생각엔 그거예요.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개념 막 외워서 OX, OX, OX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개념을 주어져 있는 자료에 잘 적용을 해서 그 후에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수능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개념만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개념들이 각각의 문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 4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4번 문제는요. 다음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이 형성되고 있을 때 자,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랑 열심히 봤던 바로 그 그림이네요. 자, 일단 자, 우리가 양이온, 음이온 사이에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어떤 힘? 인력과 반발력. 그죠? 자, 우리가 거리가 멀 때는 어떤 애들이 주로 작용을 한다? 인력이라고 하는 애가 크게 작용을 해서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게 해요. 근데 얘네들이 너무 가까워지면 핵과 핵 사이, 전자와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해서 다시 멀어져야 돼요. 그러다가 자, 인력과 반발력의 크기가 딱 똑같아지면 자, 인력과 반발력의 크기가 딱 똑같아지면 더 이상 가까워지거나 더 이상 멀어지지 않는 결합이 형성됩니다. 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결합이 형성될 때 인력과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고요. 그때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것, 반발력이라고 하는 애들은 에너지를 높이면서 불안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를 더한 요 그래프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물질의 에너지가 결정이 됐는데 봤더니 어느 순간 이 물질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최저점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자, 에너지가 저기 아래 있다는 건 물질이 안정합니다 라는 뜻. 물질은 안정한 상태를 좋아하게 되고요. 바로 이 공간에서 결합이 형성되는 거죠. 여기까지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보기를 확인해 볼게요. 자, 기억. 인력과 반발력이 같아지고 에너지가 최저가 되는 지점에서 바로 그쵸, 결합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자, 그러면 요 C 지점은 무엇이니 볼게요. 자, C라고 하는 거는 결합이 형성될 때 핵과 핵 사이 거리보다 거리가 더 가깝죠. 자, 그럼 여기에 있던 애들은 아니야, 핵과 핵이 너무 가까워. 자, 우리 다시 멀어지자. 결합이 형성될 때까지 하면서 멀어질 거예요. 여러분, 서로 밀어내는 힘이 뭐라고요? 그쵸, 반발력이에요. 이때는 인력보다 반발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점인 거죠. 자, 그래서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룬다? 아니요, 반발력이 더 큰 지점이고요. 이 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점은 바로 B 지점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꼭 물어보는 거. 선생님, 여기 에너지가 0이잖아요. 그쵸? 여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개념할 때도 되게 강조를 했었는데 인력과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서로 다른 겁니다. 인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그 힘 자체를 의미를 하고요.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실제로 그 힘 때문에 물질이 안정해지는 그 정도를 의미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거죠. 인력은 근본적인 힘, 그것에 의해서 안정화되는 정도인 거죠. 그래서 C라고 하는 지점은 사실 어떤 거냐면요. 그렇게 인력에 의해서 안정해지는 정도, 에너지와 자 반발력에 의해서 오히려 에너지가 커질 수 있는 정도가 같은 지점이에요. 다만 이 지점은 오히려 인력에 의해서 안정해질 수 있는 에너지가 더 커서 물질이 더 안정해질 수 있는 공간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C라고 하는 지점은 이 두 개의 에너지는 같아 보이지만 반발력에 의한 반발력이 더 크게 작용해서 핵과 핵 사이의 결합이 형성되지 못하고 더 멀어지게 되는 지점이 바로 C였습니다. 자, 이 니은 보기가요.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꼭 체크하시고 복습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디귿 볼게요. 자, 그럼 인력과 에너지에 의한 에너지 합은 우리 봤네. 에너지 합은 요 우물 모양의 그래프라고요. B에서가 A에서보다 더 어때요? 작죠. B에서가 A에서보다 더 에너지가 낮으니까 이 지점에서 어떻게 된다? 결합이 형성되더라.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한 문제는요.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요. 이 문제 여러분 꼭 복습하세요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이 그래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대부분의 물음을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꼭 한번 다시 복습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요. A와 B 그리고 C와 D 화합물이 형성되고 있을 때 자, 각각의 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자, 우리 A부터 살펴볼게요. 자, 우리 이거 전자배치 조금 전에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표 전자배치 쭉 하는 거 오비탈 이런 걸로 확인해 봤었죠. 그거 그냥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볼게요. 지금 일가 양이온 즉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는데 총 전자가 지금 10개 남았네요. 그러면 잃어버리기 전에는 전자가 11개, 양성자 11개, 원자번호 11번. 누구? 그쵸. 나트륨이라는 거죠. 자, B 볼게요. 자, 일가음이온 전자 하나 받았습니다. 자, 받아서 총 전자가 18개가 됐대요. 그럼 받기 전에는 전자가 그쵸 17개 있었고요. 양성자도 17개 있었겠네. 원자번호 17번 염소입니다. 자, 그럼 C도 똑같이 판단하시면 되겠죠. 지금 이가양이온 전자 몇 개 잃어버렸다? 2개 잃어버려서 전자 10개 남았다. 그럼 원래 전자 12개, 원자번호 12번 마그네슘. D, 이가음이온이죠. 전자 몇 개 받았다고요? 2개 받아서 지금 총 전자가 10개 됐습니다. 그럼 원래 전자 8개 있었겠네. 원자번호 8번. 그쵸? 바로 산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 B, C, D 다 판단했으니까 보기 확인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아마 기억 어려우셨을 거예요. 선생님이 봤을 땐 기억이 조금 어려웠어요. 왜? 2단원에서 공부한 게 다시 한번 3단원에 왔거든요. 자, 우리 2단원에서 공부했던 거 잠깐만 다시 이렇게 좀 기억에서 꺼내 볼게요. 자, 이온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할 거면 결국 양이온과 음이온의 반지름입니다. 자, 그 반지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일단 양이온끼리 비교해 볼까요? 자, 나트륨 양이온. 나트륨이온, 자 마그네슘이온, 자 얘네들을 비교해보면 얘네들 전자 똑같이 10개죠. 자, 우리 이런 걸 등전자 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전자의 개수가 똑같다. 즉 껍질이 모두 똑같이 2개다 라고 하면 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 핵 속에 들어가 있는 양성자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핵 속에 양성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밖에 있는 전자들을 이렇게 잡아오기가 좋아서 반지름이 더 작아졌죠. 그래서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이 작아졌다.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마그네슘이요. 나트륨 이온보다도 반지름은 더 작을 거예요. 자, 이번엔 염소랑 산소 비교해 볼게요. 얘네들은 뭐 딱 봐도 보이죠? 껍질이 3개고요. 껍질이 2개예요. 누가 더 멀어요? 핵과 전자 사이 거리는 그쵸. 염화이온이 산화이온보다는 더 멀 것 같습니다. 자, A와 B는요. 그렇게 원자 반지름이 큰 애들끼리 결합을 만들어야 되고요. C와 D는 이온 반지름이 큰 애들끼리. 그쵸. 자, 그리고
C와 D는요, 이온 반지름이 작은 애들끼리 결합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어디에서 핵간거리가 더 멀어지겠어요? A, B가 C, D보다 핵간거리, 이온 사이 거리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자, 리해 보겠습니다. 녹는 점은, 자, 요거, 여러분, 우리 녹는 점이다 라고 하려면 고체, 자, 제자리 진동 운동 하던 애들이 점점 멀어져서 좀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그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했죠. 어떤 힘이 바로 영향을 줬냐면, 그쵸,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 우리가 정기적 인력이라고 해서 쿨롱 힘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선생님이 개념 정리할 때 우리 같이 요런 식 보셨을 거예요. 자, 이때 이 K라고 하는 애는 그냥 상수니까 우리 고려하지 말고요. R, 핵과 핵 사이 거리. Q, 각 이온의 전하량의 크기만 고려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 생각을 해봤더니 A, B보다 C, D가 이온 사이 거리가 더 가깝다고 했어요. 그쵸? 자, 핵과 핵 사이 거리가 더 가깝습니다. 이 말은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더 커집니다. 이런 뜻이 되겠네. 자, 두 번째. 자, A, B는 일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이에요. 자, 일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된다 라는 뜻. 자, 근데 C와 D는요, 이가 양이온, 이가 음이온입니다. 자, 이가 양이온, 이가 음이온. 그럼 누가 더 큰 거예요? 그쵸. 1보다는 2가 더 큰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전하량은 오히려 더 크고 이온과 이온 사이의 거리는 더 짧기 때문에 자,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더 커집니다. 힘이 더 커지면 얘네들을 녹이기가, 즉 더 떼내기가 어려워질 거고요. 녹는 점은 어떻게 돼야 돼요? 높아져야죠. 네, 그래서 바로 니은 C, D가 A, B보다도 녹는 점이 더 높을 것 같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급 볼게요. 화합물 B2D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자, B 누구? 염소. D 누구? 산소. 비금속 무슨 결합? 공유 결합. 그치,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D급은 틀렸다고요. 그래서 맞는 답은 기억과 니은. 자, 3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볼만 하시죠? 약간 어려웠어요.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2단원의 기억을 막 이렇게 소환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공부했다고 싹 지우시면 안 돼요. 자, 머릿속에 차곡차곡 잘 쌓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6번 문제도요. 우리 2단원에서 공부했던 애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였는지 살펴보면 원자 번호가 8, 9, 그리고 11, 12. 자, 얘네들이 있는데, 자, 이온이 됐을 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한대요. 자, 네온 원자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핵이 있으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kop질에 전자 8개, 총 이렇게 전자 10개를 가지고 있는 애였습니다. 즉, A, B, C, D 이온일 때 모두 이렇게 전자 10개를 갖는 등 전자 이온이 된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전자의 개수가 같으면요, 이온 반지름 누가 영향을 미친다? 방금 전에 봤었죠. 그쵸? 핵 속에 들어가 있는 양성자에 의해서 이 이온 반지름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자, 양성자가 많으면 핵 전하량이 커지니까 자,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더 잘 잡아올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이온 반지름이 작아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온 반지름이 가장 작다라고 하는 애가 핵 속에 양성자가 제일 많다. 바로 12번 마그네슘 이온이고요. 자, 그 다음이 핵 속에 양성자 11개, 나트륨, 그리고 플로린, 산소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마그네슘은 몇 가의 양이온이 됐었는지 기억나세요? 그쵸. 2가 양이온, 나트륨 1가 양이온, 자, 플로린 1가 음이온, 산소 2가 음이온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 확인해 볼게요. 기억, A와 B는 금속이다. 마그네슘, 나트륨, 금속 맞죠. 자, 니은 전기음 성도는 C가 가장 크다. 자, 전기음 성도가 뭐냐면, 자, 전기음 성도는 사실 공유 결합을 하고 나야 더 잘 기억이 나실 건데, 일단 역시 프리뷰. 이런 애들이 있다. 들어만 두세요. 자, 전기 음성도는요, 비금속과 비금속 원자가 결합을 할 때 무슨 결합한다고요? 공유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전자를 공유를 할 때 이 공유 전자쌍을 누군가는 더 잘 잡아당긴 힘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 힘을 우리가 전기 음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가 있으면, 자, 요런 주기율표가 있을 때 어떻게 전기 음성도의 경향이 나타나냐면요. 선생님이랑 뒤쪽에서 할 테니까 그냥 지금은 들어만 두세요. 일단 18쪽은
나 혼자서도 안 정하니까 결합을 형성하지 않는 거고요. 얘네를 제외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단 같은 족에서는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핵과 핵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밖에 있는 전자를 잡아오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반대로 원자 번호가 작아질수록 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서 전자를 잡아오기가 쉬워집니다. 그럼 같은 주기에서는요. 같은 주기라고 하면 껍질 수는 똑같은 거죠? 껍질 수는 똑같은데 핵 속에 양성자 수가 많아져서 전자를 더 잘 잡아당겨요. 누가 커서? 유효 핵전하가 커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애들, 즉 플로우린이라고 하는 애들이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크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A, B, C, D 중에서도 플로우린이라고 하는 애가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크다. 네,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D급 볼게요. B와 C는 1대1의 개수비로 결합을 한다. 자, B 1가 양이온, C 1가 음이온. 그럼 1대1로 결합하면 바로 전기적 중성도 완성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표현이었고요.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만 니은은 아직 공부하지 않았어서 조금 어려웠겠지만 이런 애가 있구나. 자,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7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 A, B, C, D 원자들의 전자 배치가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A부터 살펴볼게요. 자, A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7개, 총 9개의 전자가 있네요. 자, 그럼 양성자도 9개, 원자 번호 9번.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애들은요, 원자 번호 9번 플로린이었습니다. 자, B도 마찬가지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 세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총 11개의 전자, 누구? 나트륨이요. 자, C 2개, 8개, 2개, 12개의 전자, 마그네슘. D 2개, 8개, 그리고 3개, 13개이니까 결국 원자 번호 13번 알루미늄이었습니다. 자,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화합물을 만들어냈는데 가, 플로린, 나트륨, 금속, 비금속, 이온 결합이죠. 자, 마그네슘, 플로린 역시 금속, 비금속, 이온 결합. 다 A와 D니까 알루미늄, 플로린, 금속, 비금속, 이온 결합입니다. 즉 얘네들이 모두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플로린부터 살펴보면요. 얘는 전자 하나만 더 받으면 음이온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나트륨은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하나 잃어버려야 양이온이 되겠죠. 마그네슘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2개를 잃어버려야 양이온이 될 것 같습니다. 2개를 잃어버려야 안정한 형태의 양이온. 자, 알루미늄은요. 가장 바깥쪽 kop질에 전자가 3개니까 3개를 버려줘야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양이온이 되겠죠. 자, 이렇게 얘네들은 이온이 된 후에 양이온, 음이온 사이의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 기억부터 볼까요? 이온 결합 물질, 가나다 모두 이온 결합 물질이었으니까 3개죠. 자, 다의화학식 얘네 볼게요. 자, 플로우린은요 1가 음이온이고요. 얘네들은 3가 양이온입니다. 그러면 하나 있을 때 몇 개 와야 된다? 3개 와야 전기적 중성 완성하겠네. 그래서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됐습니다. 디귿 볼게요. 양이온의 전하가 가장 큰 거 1가, 2가, 3가니까 그쵸. 알루미늄이 가장 전하가 클 거고요.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 다의 양이온의 전하가 가장 클 것이다. 바로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여러분 금방 해결되실 거예요. 그렇죠? 전자 배치 그리고 그걸 이제 이용해서 이온 배치까지 이온까지 고민하는 문제들은 이제 많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망의 수능 열기 마지막 문제예요. 자, 얘네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워했던 애들을 모두 가져왔네요. 일단 전자 배치부터 보입니다. 자, 전자 배치부터 볼게요. A라고 하는 애들은요, 이가 양이온이에요. 전자 몇 개 버렸다? 2개 버려서 지금 이온이 됐다. 자, 그렇다면 전자를 2개 버리기 전에 그냥 A 원자일 때는 전자 2개 더 있었겠네? 자, 전자 2개가 더 어디 있었냐면 세 번째 껍질에 2개가 있었겠네요. 총 전자가 12개 있네요. 바로 마그네슘이었습니다. 자, B 볼게요. 자, B는요. 지금 1가 음이온 전자 몇 개 받은 것? 하나 더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원래는 전자가 하나 부족한 상태
총 전자가 17개 있던 상태 원자 번호 17번 염소가 바로 B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그네슘과 염소라고 하는 애는요. 이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이니까 1대 2의 비율로 결합을 해서 이온 결합을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을 가열을 해서 용융익을 만들고요. 전기 분해를 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봐야죠. 자, 일단 마그네슘 양이온과 염화이온이 이 용융액 속에 존재를 할 텐데 마그네슘은 양이온이니까 어느 극으로 끌려간다? 그쵸?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요. 자, 마이너스 극은 무엇이 뿜뿜뿜뿜 나오고 있다? 전자가 뿜뿜 뿜어져 나오고 있더라. 자, 그러니까 그 전자를 마그네슘이 받아서요. 무엇으로 바뀝니까? 마그네슘으로 바뀌죠. 약간 유식한 말로 우리 환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는 애, 그쵸? 염화이온이 끌려가요. 자, 우리가 전자 2개 받아왔으니까 몇 개는 줘야 돼요? 2개는 줘야죠. 자, 전자를 2개를 뺏기면서 바로 염소 기체가 만들어집니다. 어려운 말로 산화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극에서 마그네슘, 플러스 극에서는 염소 기체가 발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최종식 정리해보면 전자 2개 받았고 2개 줬습니다. 자, 마그네슘, 염화 마그네슘이 반응해서 마그네슘과 염소 기체를 발생하고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기억부터 볼게요. 자, X의 화학식은 AB2이다. AB2, AB2 딱 맞죠? 기억 동그라미.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같은 주기면 전자 껍질이 같아야 되는데 세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얘네들은 둘 다 3주기 원소입니다. 네, 니은도 맞는 보기네요. 디귿 볼게요. 각 극에서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비 보이세요? 1대 1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 확인되셨죠? 1대 2다. 아니네. 그래서 얘네들은요. 기억과 니은만 맞는 보기였습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 계속 반복해왔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정도였어요. 여러분 요 정도가 수능 문제라면 도전해볼 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온 결합은 쭉 마무리 해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공유 결합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온 결합에 이어서 공유 결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우리 공유 결합 시작하기 전에 역시 키워드 정리 먼저 시작하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공유 결합을 하니까 공유 결합이 뭔지는 알아야겠죠. 바로 이런 결합이에요. 말 그대로 공유합시다. 무엇을 공유하냐면 전자쌍을 공유합시다. 선생님이랑 우리 앞쪽에 이온 결합 물질을 같이 공부하신 분들, 문제풀이 같이 공부한 분들이면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생각날 거예요. 자, 어떤 원소들이 전자쌍을 공유하냐면요. 비금속 원소들이 전자쌍을 공유해서 생성되는 결합입니다. 자, 바로 그러한 결합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아래 그래프도 많이 낯익으시죠? 우리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이온과 이온이 결합이 형성되면서 안정화됩니다. 에너지가 낮아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원자와 원자가 공유 결합이 형성될 때도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안정화돼서 결합이 만들어져요 라고 하는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금속 결합이네요. 자, 우리가 이온 결합, 공유 결합을 공부를 했는데 자, 계속 어떤 말이 나왔냐면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 한 가지. 금속이란 무엇일까? 금속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니? 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됐을까라고 하는 내용 바로 이 파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 이제 결합이 만들어졌어. 자, 그러면 그 결합에서 모든 원자들이 같은 세기로 전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애는 전자를 더 많이 가져올 거고 어떤 애는 전자를 조금만 가져올 거예요. 바로 그것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결합의 극성. 자, 이렇게 세 가지 내용. 자, 우리가 공유 결합에서 생각하게 될 키워드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유 결합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공유 결합 이제 기억나시죠? 이제 지겨우실 때가 됐어요. 이 개념은. 자, 비금속 원소들이
무엇을 공유합시다? 전자쌍을 서로 공유합시다. 자,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물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바로 수소 분자예요. 자, 우리가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애들,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하게 되면요, 주로 이렇게 분자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대표적인 분자 수소부터 살펴볼게요. 자, 수소는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하나. 원자과 전자가 몇 개? 하나예요. 자, 그런데 수소 바로 다음 원소가 누군지 기억나세요? 그쵸, 바로 헬륨이라고 하는 원소죠. 자, 우리 18쪽에 배열되어 있는 애인데 얘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8쪽 원소가 되면 얘네들이 물질이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물질들은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한다. 우리 네 글자로 옥텟 규칙이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수소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즉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자를 하나만 더 받아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요런 결정을 하게 돼요. 내가 전자 하나만 있고요. 너도 전자 하나만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하나씩 똑같이 내어놓고 이거를 공유하자. 마치 내가 하나만 있었지만 네 전자까지 같이 공유하면서 2개처럼 행동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 너도 전자가 원래 하나였지만 내가 하나 빌려줄 테니까 이거 같이 공유해서, 자, 나도 전자 2개, 너도 전자 2개처럼 행동하자. 그러면 너나 나나 둘 다 이렇게 헬륨의 전자 배치를 하면서 안정해질 거야. 이때 이렇게 공유하는 전자를 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공유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자, 우리 안정해지자. 이게 바로 공유 결합이에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표적인 공유 결합, 자, 분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바로 물 분자입니다. 자, 이번에 물 분자라고 하는 애는요,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수소는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전자가 하나만 더 있으면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는데, 산소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산소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6개 뿐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를 더 받아야 옥텟 전자 8개 된다고요? 2개를 더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아무리 내가 2개를 더 받고 싶어도 산소의 입장에서 보면, 수소의 입장에서 보면요, 수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전자가 이미 하나 있어. 하나만 더 받으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너한테 전자를 하나 내어줄게. 너도 나한테 전자 하나만 빌려줘. 이거 우리 같이 공유하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수소가 전자 하나 내어놨고요. 산소가 전자 하나 내어놓고 이거를 공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소의 입장에서는 헬륨의 전자 배치, 전자 2개처럼 이미 갖게 되는데, 문제는 누구? 산소라고요. 산소 전자 몇 개 필요했죠? 2개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랑 전자를 하나씩 더 주고받을 수 있는 수소 원자를 하나 더 데려오는 거예요. 자, 수소야, 이리 와. 자, 내가 전자 하나 빌려줄게. 너도 나한테 전자 하나만 빌려줘. 이거 같이 공유하자. 자, 그럼 또 다른 수소 역시 전자 하나 내어놓고요. 산소한테 전자 하나를 받아서 이 전자를 공유하게 돼요. 그러면 요 수소 역시 전자 2개, 헬륨의 전자 배치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산소도 볼게요. 산소는 2개의 수소 원자랑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공유결합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껍질 2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8개. 네, 역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드디어 완성이 됐네요. 자, 이렇게 전자를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결합을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 조금 전에도 봤듯이 이렇게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을 뭐라고 하자고요? 그쵸, 공유 전자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물 분자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공유 전자쌍이 2쌍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와는 다르게 산소를 조금 살펴보면 산소 중에 얘네들 보이세요? 얘네들 보이세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으면서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있는 전자쌍도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은 자, 앞으로 우리 이렇게 불러줄게요. 비공유 전자쌍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물 분자라고 하는 애들은요. 자,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두 개의 전자쌍, 공유 전자쌍 두 쌍을 가지고 있고요. 자, 비공유 전자쌍도 가지고 있어요. 자, 비공유 전자 4개가 자, 두 개씩 짝을 지어서 비공유 전자쌍도 두 쌍 가지고 있는 분자. 자, 이런 분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이제 분자를 만들어내게 돼요. 대부분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드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왜 할까? 공유결합을 왜 할까요? 바로 우리 이온결합과 마찬가지 이유인데요.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지기 위해서. 자, 선생님이랑 이온결합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물질이 안정해진다는 건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점점 낮아진다. 기억나시죠? 그래요. 얘네들도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분자를 만드는 이유는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지려고, 에너지가 낮아지려고 결합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죠. 자, 어떤 힘에 의해서 결합이 만들어질까? 자, 원자가 있고요. 원자가 있으려면 원자핵과 전자가 있어야죠. 자, 원자가 있다라는 건 원자핵과 전자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자를 조금 아래다 그려볼까요, 우리? 자, 전자가 있어요. 여러분, 핵과 전자 사이 무슨 힘 작용할까요? 전기적 인력 작용합니다. 그래요? 핵과 전자 사이 무슨 힘 작용해요? 전기적 인력이 작용합니다. 자,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고요. 자, 잡아당긴다는 건 서로 좋아서 잡아당기는 거니까 에너지가 안정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이에도 반발력이라고 하는 애 존재합니다. 자, 어떤 애들이 반발을 하는지 보세요. 전자와 전자. 서로 같은 전하를 나타내죠. 얘네들끼리는 서로 밀어내요. 원자핵과 원자핵 서로 같은 전하죠. 얘네들끼리는 서로 싫어해요. 우리 이런 거는 전기적 반발력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원자와 원자 사이에도 서로 잡아당기려는 힘과 서로 밀어내려는 힘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요. 자, 그럼 역시 우리 이온과 비슷한 거네요. 자, 얘네들이 멀리 있을 때는 인력과 반발력 중에 어떤 애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인력이라고 하는 애들이 반발력보다는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돼서 서로 잡아당기게 됩니다. 가까워지게 돼요. 근데 가까워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너무 가까워지면 원자의 오비탈들이 서로 겹치면서 전자구름들이 겹치면서 서로 싫어하는 애들이 너무 가깝게 되는 거예요. 전자와 전자, 핵과 핵이 너무 가깝게 되면 아, 싫어. 더 이상 오지 마. 절로 가.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 이런 거를 반발력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핵과 핵이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 자, 인력보다도 반발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간이 옵니다. 자, 그럼 결국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죠. 자, 서로 멀 때는 인력,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가까워지고요. 너무 가까우면요. 다시 멀어지는 힘에 의해서 멀어져서 딱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구간,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뤄서 더 이상 가까워지지도 더 이상 멀어지지도 않는 이 구간에서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C라고 하는 지점이요.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지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가 바로 공유 결합이 형성. 자, 그렇게 우리 필기할 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자와 원자가 왜 결합을 만든다고요? 에너지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 그쵸?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멀 때는 인력이 크게 영향을 미쳐요. 자, 인력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안정화시켜주는 애들, 에너지를 안정화시켜주는 애들, 에너지를 낮춰주는 애들. 그쵸? 그런데 너무 가까우면요, 서로 싫어하는 힘도 당연히 더 많이 생기게 된대요. 서로 싫어한다. 에너지가 불안정해진다.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점점 높아진다고요. 그럼 결국 서로 에너지가 안정해지는 힘과 에너지가 불안정해지는 힘을 더했을 때, 모두 고려해서 더했을 때, 아, 요 지점이면
내가 가장 안정해질 수 있겠다. 바로 그 지점이 에너지가 제일 낮은 지점입니다. 에너지가 제일 낮은 지점이 바로 이렇게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우리 이 그래프는요, 이온 결합을 할 때도 봤던 그래프예요. 공유 결합에서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더라. 어떤 점이? 바로 결합이 형성될 때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이고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이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결합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공유결합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공유결합 길이라고 하는 건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두 원자의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공유결합 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2단원에서 원자반지름 이런 거 공부할 때 얼핏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유결합을 형성을 하고 있을 때, 같은 원자들이 이렇게 단일결합을 하고 있을 때 전자쌍 한 쌍만을 공유하고 있을 때요, 이 공유결합 길이의 딱 절반을 이제 앞으로 이 원자의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공유결합 길이의 딱 절반을 앞으로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봤던 그래프 다시 한번만 살펴본다면, 자, 결합이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요? 바로 C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만들어진다고요. 자, 이 지점에서 핵과 핵 사이의 거리가 얼마래요? 74 피코미터래요. 자, 그러면 수소 분자의 공유 결합 길이는 74 피코미터.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핵과 핵 사이의 거리의 절반 공유결합 반지름은 얼마? 수소의 공유결합 반지름은 74의 절반인 37 피코미터를 바로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정말 마지막 내용 이거예요. 얘네들이, 원자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남남일 때보다, 남남으로 존재할 때보다, 자, 분자로 형성되면서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에너지가 이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얼마만큼 낮아졌냐면요, 요만큼 436만큼 에너지가 안정화됐어요. 요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보다 마이너스의 의미는 436만큼 안정화됐어요의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럼 거꾸로, 자, 436 에너지만큼 안정화된 애들한테 거꾸로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436만큼 에너지를 거꾸로 준다면 안정화됐던 애들한테 에너지를 줘요. 불안정하게 다시 만들어요. 뭘로 바뀐다? 그쵸? 원자로 바뀌어버리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분자들에게 에너지를 주면요, 자, 다시 결합이 끊어질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결합을 아예 끊어서 원자 상태로 바꿀 때, 자, 이때 주는 에너지를요, 우리가 공유결합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결합 해리 에너지, 결합을 끊어낼 때 주는 에너지라고 해서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여기까지가 이 그래프의 의미예요. 자, 공유결합은 왜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안정해지려고. 그리고 그 가장 안정한 지점이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이고요. 당기는 힘, 밀어내는 힘이 균형을 딱 이루고 있는 지점이더라 라고 하는 게 이 그래프의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유결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결합이 형성되는지 마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우리 이러한 분자가 있대요. 이러한 원자가 있대요. 누구냐면 수소 원자. 자, 수소라고 하는 애는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원자과 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전자가 하나만 더 있으면 누구처럼 된다? 헬륨처럼 된다고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서 나한테 전자 하나 더 줄 수 있는 애 없나 찾아봤더니, 자, 이런 애가 나타났네. 염소요. 염소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껍질에 전자 7개 있는 애예요. 그럼 얘는 전자 몇 개를 더 받으면 옥텟 규칙이 될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7개니까 몇 개만 더 받자? 하나만 더 받자. 하나만 더 받으면 바깥 껍질에 전자 8개 되겠구나. 자, 그러면 수소랑 풍짝이 맞겠네. 자, 내가 전자 하나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전자 하나만 줘요. 그래서 이거 우리 전자 2개 내놓은 거 서로 같이 나눠 갖자. 자, 그러면 자, 전자 서로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공유를 하게 되면 자, 수소 보세요. 전자 2개죠. 마치 헬륨의 전자 배치되는 거죠. 자, 염소 보세요. 자기 주변에 전자 총 18개처럼 되죠.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8개 된다고요. 껍질 3개, 가장 바깥쪽 껍질 전자 8개. 누구? 그쵸.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하게 됩니다. 둘 다 옥텟 규칙, 즉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결합을 할 때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으면서 전자쌍 한 쌍만을 공유하는 결합을 우리가 단일 결합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이런 애들을 단일 결합. 아시겠어요? 그럼 조금 어렵네요. 이제 전자를 2개씩 주고받는 결합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바로 CO2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볼게요. 산소라고 하는 애들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6개 있습니다. 몇 개 더 받아야 돼요? 2개가 더 있어야 옥텟 규칙 만족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전자를 2개 내어놓고요. 누군가로부터 전자 2개를 더 받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공유 결합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봤더니 옆에 탄소가 있네. 자, 탄소한테 자, 너도 나한테 전자 2개만 같이 내어놔줘. 이거 전자를 2개 주게 총 4개를 내놓고 같이 나눠 갖자. 그럼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 6, 2개 더 공유했죠? 7, 8. 네, 요렇게 네온의 전자 배치. 껍질 2개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8개인 네온의 전자 배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탄소예요. 탄소 볼까요? 탄소는 자기 주변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4개 있던 애예요. 그럼 얘네가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전자 역시 몇 개 필요했을까요? 4개를 더 받아왔어야 돼요. 그런데 산소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내가 2개 줄게, 너도 나한테 2개 내놔줘. 그래서 이거 같이 공유하자. 자, 이렇게 해서 전자 2개는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2개를 더 받아오면 되겠네. 그래서 또 다른 산소와 결합을 해요. 자, 또 다른 산소가 자, 내가 전자 2개 필요하니까 일단 2개 내어놓을게요. 자, 너도 나한테 전자 2개를 같이 내어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거를 같이 공유합시다. 전자 4개를 공유합시다. 자, 그럼 역시 전자 4개를 공유하면 산소라고 하는 애는 전자 껍질 2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8개를 만족하면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만족했습니다. 자, 그러면 탄소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탄소는 원래 원자과 전자가 4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개를 산소랑 공유 결합하는 데 사용했고요. 나머지 2개를 또 다른 산소와 공유 결합하는 데 사용했어요. 자, 그러면 총 가장 바깥쪽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5, 6, 7, 8, 8개의 전자 배치. 옥텟 규칙 됐네. 전자 껍질 2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8개, 역시 네온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쌍을 2개씩 주고받아서 전자쌍을 2개씩 주고받아서 형성되는 결합을 우리가 이중결합이라고 해요. 자, 이중결합 하나, 이중결합 하나, 총 2개의 이중결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삼중결합이라고 하는 애도 살펴볼게요. 자, 삼중결합은 이제 느낌이 오시죠? 자, 전자쌍 몇 쌍을 공유하자? 3쌍을 공유하자. 자, 대표적인 분자 HCn이라고 하는 분자 살펴볼게요. 자, 일단 우리 수소부터 보면 수소는 전자 하나만 더 있으면 됐죠? 그래서 전자 하나 내놓고요. 전자 몇 개 받아오자? 하나 받아왔습니다. 자, 전자 하나 내놓고 하나 받아서 이거 같이 공유하자 해서 자기는 이미 헬륨의 전자 배치가 돼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옆에 또 어떤 애도 와 있냐면 질소라고 하는 애가 와 있네요. 질소 보세요. 질소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5개 있습니다. 그럼 전자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가 더 있어야 옥텟 규칙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내어놔야죠. 원래 그런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내놔야 돼요. 자, 전자 3개 필요하면 전자 3개 내놓아놔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탄소한테 자, 내가 전자 3개 내놨으니까 너도 나한테 전자 3개 내어놔줘. 그래서 우리 총 전자 6개 만들어서 이거 같이 공유하자.
자, 그러면 질소가 어떻게 되냐면 총 6개의 전자가 공유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쵸. 역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껍질 2개 옥텟 규칙, 바로 네온의 전자 배치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탄소 보세요. 탄소 원자가 전자 4개였죠. 그래서 몇 개 필요했다고요? 4개 더 받아왔어야 돼요. 자, 4개 받아오려면 나도 4개 내놨어야 되는데 수소한테 하나 내놨고 질소한테 3개 내놨네. 자, 그래서 총 4개의 전자가 모두 공유결합에 참여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역시 옥텟 규칙 됐구나. 껍질 2개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8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됐구나. 자, 이렇게 옥텟 규칙을 만족했습니다. 자, 이때 수소와 탄소 사이에 공유 전자쌍 한 쌍 있죠. 여러분, 공유 전자쌍 한 쌍 있으면 얘를 뭐라고 하자고요? 이게 바로 단일 결합입니다. 단일 결합. 탄소와 질소 볼게요. 전자쌍 하나, 둘, 셋, 전자쌍 3쌍 있죠. 이렇게 전자쌍 3쌍 있는 애들을 우리가 삼중결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쌍을 한 쌍 공유하면 단일결합, 2쌍 공유하면 그쵸, 이중결합, 3쌍 결합 공유하면 삼중결합이라고 하고요. 자, 이 중에서 이중결합 그리고 삼중결합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다중결합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자, 결국 원자들이라고 하는 애들이요, 에너지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 전자쌍을 공유하게 되고요. 이때 공유하는 전자쌍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데, 자, 단일결합은 전자쌍 하나 공유, 이중결합은 전자쌍 2쌍 공유, 삼중결합은 전자쌍 3쌍 공유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단일결합은 내가 언제 하는 결합? 내가 전자가 하나 필요할 때, 자, 내가 하나 내어놓는 대신 너도 나한테 하나만 내어놔줘.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결합이 단일결합. 자, 그럼 이중결합. 전자쌍 2쌍을 공유한다는 건 내가 전자 몇 개 내놔야 된다? 내가 전자 2개 내놔야 되고요. 남도 나한테 2개를 내어놔줘야 돼요. 즉, 전자 2개 부족할 때 할 수 있는 결합이 바로 이런 이중결합이었습니다. 그럼 삼중결합은요, 여러분? 삼중결합, 전자쌍 3쌍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쵸. 내가 전자 3개 필요할 때, 자, 내가 전자 3개 내어놓을게. 너도 나한테 전자 3개 내어놔줘. 자, 똑같이 3개씩 내놓고 얘네들 공유하자 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삼중결합이었습니다. give and take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필요한 만큼 내놓고 필요한 만큼 받아오자. 네, 이런 내용이 우리가 공유결합에서 공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랑 2가지 파트로 크게 나눠서 공부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이온결합 쭉 복습해보면서 이제 실제로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올 수도 있는지, 자, 우리의 사고력을 어떻게 문제 적용해 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두 번째 화학결합인 공유결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공유결합 잊지 말아야 될 거, 내가 내어놓고 남이 내어놓고 결합하면서 에너지가 낮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 여러분 복습하실 때 꼭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이 복습해온 내용들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렇게 공유결합을 만드는 애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자, 이온결합과는 또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 자, 공유결합과 이온결합도 했으니까, 자, 금속결합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공부한 거 꼭 복습해 보시고 선생님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